현실을 창조하는 마음 상태. 제로. 천시아 지음. 천시아의 본명은 전윤경으로 어렸을 때부터 삶 속에서의 알아차림 수행을 통해 경험적으로 우주의 법칙을 습득해 왔으며 심리학과 대체의학, 아유르베다, 명상을 공부했다. 현재 젠 테라피 내추럴 힐링 센터를 운영하면서 사람들의 의식 성장과 자아 초월을 돕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으며 제로 원리를 이용하여 의식을 활용할 수 있는 도구인 싱잉볼 힐링 명상 시스템을 창안하고 국내 싱잉볼의 문화를 만든 창시자이기도 하다. 서문. 나는 결코 이성적으로 똑똑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다 할 위대한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지도 못했고 박식한 다른 사람들에 비해 모르는 것이 많았다. 제일 못하는 것이 암기 과목일 정도로 무언가를 오래 기억하는 것도 잘 하지 못한다. 하지만 이러한 어리숙함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게 하는 밑바탕이 되어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늘 가르침을 찾게끔 만들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나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기 시작했다. 나에게 재능이 하나 있다면 불규칙해 보이는 현상 속에서 질서를 발견해내는 통찰력과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창조력이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는 동안 나는 삶의 현상 이면에 존재하는 어떤 진실을 감지하게 되었다. 나의 삶이 내 마음을 조절하는 것을 통해 변화될 수 있다는 마법 같은 이야기. 사람들은 이것을 현실 창조라고 부른다. 하지만 현실 창조가 아무 때나 매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어떤 때는 아무리 하려 해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기도 했다. 나는 경험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이 마법처럼 일어나는 잦은 경험들과 아무것도 변화가 없는 경험들 속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 연구하기 시작했다. 나는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계를 만드는 질서가 궁금했다. 분명히 내 앞에 펼쳐지는 세계는 어떤 질서에 의해 존재했었고 나의 의식에 의해 변화하는 순간들이 존재했었다. 그리고 끊임없는 실험을 통해 나는 내 안에서 어떤 경계를 벗어나지 않을 때 최선의 현실 창조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런 질문과 실험이 이 책을 나오게 한 밑바탕이 되었다. 내가 기적을 체험했었던 순간은 늘 마음을 비워 그 미묘한 경계를 지켰을 때였다. 비움이라는 비밀 지점을 발견한 후부터 나는 계속 내 마음의 경계를 살피는 연습을 해왔다. 아마도 중학교 때부터였던 것 같다. 훗날 이런저런 공부를 더 접하고 나서야 그것이 일종의 윗바사나 명상의 일부였고 양자물리학 그리고 모든 철학과 사상의 정수였다는 걸 알게 되었다. 모든 지혜들은 한 자리를 가리키고 있었다. 현실 창조의 능력은 누구나 갖고 싶어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매 순간 자신의 삶을 창조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내가 현재 창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다. 주변 사람들의 고민을 무심코 듣고 있다 보면 그들이 처한 상황의 원인은 분명 그들 자신이 만들어낸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본인들은 그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우리 삶의 골치 아픈 문제들은 대부분 욕심으로 인해 시작되고 마음의 치우침 때문에 강화된다. 이 두 가지가 제거되면 문제들도 마법같이 사라진다. 문제뿐만 아니라 바라는 일도 욕심과 치우침만 내려놓으면 마치 물 흐르듯이 수월하게 이루어진다. 내가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뜻밖의 방식으로 말이다.
이것이 바람 없는 바람이 만들어내는 기적이자 제로의 마법이다. 물론 간절히 원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바라던 것을 이룰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간절히 바라지 않아도 이루어진다면 당신은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이 깨달음은 참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준다. 그동안 우리가 쫓아왔던 모든 상식과 관념을 뛰어넘는다. 그리고 뭐든 자꾸 해야만 한다는 강박감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킨다.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모든 일이 술술 풀리고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우리에게는 이 단순한 명제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낙오될 것만 같고 평생 그 상황을 벗어나지 못할 것만 같은 두려움 말이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우리 안에 있는 근원적인 두려움만 제거하면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의 본연의 나로 존재할 수 있게 된다. 온갖 한계와 왜곡으로 덧씌워지지 않은 우리의 참모습 말이다. 그것이 바로 현실 창조자의 존재 상태다. 애쓰지 않고 살다 보니 나의 삶은 참으로 단순해졌다. 내게 필요한 것들은 그것이 물건이든 돈이든 상황이든 꼭 필요한 순간에 나타나고 날마다 소망의 목록을 일일이 챙기고 염원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완벽하게 펼쳐지고 있었다. 물론 때로는 삶의 곤란한 순간도 찾아왔다. 하지만 매 순간 그 어려움을 넘어가는 방법을 알고 있었기에 결코 두렵지 않았다. 제로를 출간한 지 만 8년이 흐른 뒤 나는 실로 많은 것들을 창조해내었다. 책을 처음 쓸 당시만 해도 제로는 작은 나의 경험을 공유하는 수준의 책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동안 싱잉볼 문화를 만들어내면서 제로 시스템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더 확신하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내게 궁금해한다. 어떻게 그렇게 어린 나이에 8년이 지난 지금도 난 여전히 젊은 편이지만 그 어린 나이에 힐링이란 문화가 전무했던 10여 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걸 멋지게 운영할 수 있냐고. 나의 대답은 한 단어로도 가능하다. 제로의 철학. 나는 8년 동안 제로를 실천하며 살아왔고 매번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제로를 적용하며 하나씩 해결해내기 시작했다. 제로 시스템은 힐링과 명상을 통해 녹여지고 하나의 거대한 싱잉볼 시스템을 만들어내기에 이르렀다. 하나의 정수를 깨닫게 되면 그것을 다른 것에 접목시키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다. 제로 시스템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이 가능한 견고한 우주의 본질이다. 이 책은 그동안 내가 창조를 경험하며 느끼고 알게 된 모든 것을 담아놓은 현실 창조의 결정판이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요즘 나의 대답은 계속 나를 비워서 내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상태로 존재하고 싶다이다. 나 자신을 포기하겠다는 뜻이 아니다. 우주의 흐름에 나를 온전히 맡기겠다는 뜻이다. 그 흐름 속에서 삶의 완전한 기적을 체험하는 것. 우리의 삶은 진실로 완전하다. 나는 이런 통찰을 쉬운 언어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길 바라며 이 책을 다시 쓰기 시작했다. 세상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나로부터 비롯돼서 나로 끝이 난다. 그것이 결국 이 세계의 전부이며 세상 모든 철학의 본질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면의 고요가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믿는다. 나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가 만들어낸 생각의 한계에서 벗어나 내면의 고요를 찾고 각자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 삶을 적극적으로 창조해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내가 어떻게 제로 시스템의 원리를 알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영감이 떠올랐고 그동안 알고 있던 모든 법칙들이 연결되기 시작했다. 난 우주의 선물을 감사하게 받아들였다. 그리고 우주의 뜻이 왜곡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그걸 나의 언어로 바꾸어 표현했다. 그 일이 바로 내 몫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행위 속에서도 나는 나 자신을 비우고 또 비웠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계속 나를 비우고 있다. 하늘의 뜻이 온전히 전달되기를 그저 바람 없는 바람으로 기원할 뿐이다. 지금 현 지구는 인류의 마지막 삶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인간은 의식적으로 더 확장되고 도약되어야 한다. 지금의 인류가 살아온 생활 양식과 의식 수준으로 계속 살아간다면 인류의 삶은 스스로에 의해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간의 이기적인 삶의 양식을 내려놓고 좀 더 자연스러운 무위의 생활 양식으로서 모두와의 공존을 선택하는 것이다. 나라는 객체를 넘어 우리가 하나라는 확장된 의식 상태, 그것은 바로 우주의 마음이다. 우주의 마음이 되어 더 넓은 관점에서 스스로를 바라볼 때 나의 안에 갇혀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많은 것들이 새롭게 보이게 된다. 우주가 자신을 운영해가는 방식을 나는 제로 시스템이라고 이름 붙였다. 제로 시스템의 이치를 이해하고 적용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자신의 온전한 가능성을 깨닫고 보다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며 이 책을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완전한 영혼들에게 바친다. 2020년 5월 18일 천시야. 장차 천하를 취하고자 하매 천하를 억지로 한다면 내 보기엔 얻을 수 없으리라. 천하는 신기로운 기물이니 억지로 할 수 없다. 억지로 하는 자는 그것에 패하고 잡으려는 자는 잃어버린다. 하여 만물은 앞으로 나가는 것이 있는가 하면 그 뒤를 따르는 것도 있고 따뜻한 것이 있는가 하면 찬 것도 있다. 강한 것이 있는가 하면 약한 것도 있고 솟아오르는 것이 있는가 하면 가라앉는 것도 있다. 고로 도를 터득한 사람은 극단과 사치와 지나침을 버린다. 도덕경 29장. 미래에서 온 편지. 안녕? 반가워. 나는 천시아라고 해. 오랫동안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난 너의 미래로부터 왔어. 언젠가 때가 되면 네가 내 편지를 읽게 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오늘이 바로 그날이구나. 드디어 만나게 돼서 정말 기뻐. 아무래도 내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미안해하진 않아도 돼. 나도 처음엔 그랬으니까. 그래도 이 책을 계기로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되어서 다행이야. 이제부터 우리 다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보자.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에 대한 기억도 하나 둘 떠오르게 될 거야. 우리가 떨어져 있던 시간 동안 난 이 세계의 비밀을 발견하게 됐어. 내가 뭘 찾아냈는지 궁금하지? 우리가 오랫동안 찾아 헤맸던 그거 있잖아.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는 삶의 비밀. 내가 그걸 찾아냈어. 마법의 램프는 정말 있었지 뭐야. 그리고 나는 우리가 그동안 찾아낸 방법들이 왜 전혀 작동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됐어. 모든 것들을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었던 거야.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을 뿐 마법 램프의 진이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늘 대기하고 있었던 거야. 단, 진이를 제대로 부리기 위해서는 3가지 규칙을 꼭 지켜야 해. 첫째,
진이가 실제한다는 사실을 100% 믿어야 해. 둘째, 진이에게 주문을 하는 올바른 방법을 알아야 해. 셋째, 사실은 진이에게 소원을 빌 필요조차 없다는 것 또한 깨달아야 해. 첫 번째와 두 번째 규칙은 알겠는데 세 번째 규칙은 대체 무슨 뜻이냐고? 그게 좀 나도 설명하기 난해하긴 한데 중요한 건 세 번째가 바로 창조의 핵심이라는 사실이야. 참, 그리고 창조가 일어나지 못하는 5가지 이유에 대해서도 잘 알아둬야 해. 이 중에서 한 가지만 부족해도 창조가 제대로 일어날 수 없거든. 1. 법칙. 마법을 일으키는 우주의 법칙을 모름. 2. 소원. 자신의 진정한 소원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 3. 시스템. 우주를 움직이는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것. 4. 주문. 원하는 바를 주문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것. 5. 자격. 창조자로서 존재하지 못한다는 것. 아직까진 내가 하는 이야기들을 온전히 이해하기가 힘들지? 그럴 줄 알고 왜 그동안 창조가 일어나지 않을 수밖에 없었는지, 뭘 다르게 해봐야 하는지를 내가 이 책에 세세하게 기록해놨어. 그동안 이 비밀을 알고 싶어서 참 오랫동안 애써왔잖아. 거의 다 찾아낸 줄 알았었지.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게 하나 있었어. 테크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체가 그 진리를 부리는 존재 상태가 되어야 했던 거야. 그게 진짜 비밀이었던 거라고. 현실 창조에 사용될 우주의 에너지를 끌어당겨 올 수 있는 자격. 곧 진정한 현실 창조자의 존재 상태에 이르고 나면 아마 너는 그동안 알고 싶었던 모든 것들을 다 알게 될 거야. 이 모든 신비한 세계는 원래 있었고 너도 나도 이미 다 알고 있었어. 그저 너는 잠시 기억을 잃어버려서 지금의 재미난 세계로 들어가 버린 거지. 난 최대한 네가 다시 모든 기억을 회복하고 내가 있는 이 미래의 지점으로 넘어올 수 있도록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해 놨어. 이 뒤에 펼쳐질 내용들은 너로 하여금 그동안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하나씩 되짚어보고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야. 그리고 제로 상태에 대해서 새롭게 알려줄 거야. 이걸 머리로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야. 몸소 체험해 봐야만 비로소 알 수 있게 되거든. 그래서 네가 의식을 새롭게 전환할 수 있도록 생활 속에서 수시로 할 수 있는 실습 과제를 넣어두었어. 잊지 말고 꼭 실천해 보길 바래. 우리는 늘 외부에서 답을 찾으려고 했었지. 하지만 모든 것들은 이미 이 안에 있었어. 처음부터 완전히 잘못 짚었던 거야. 난 네가 다시 너의 모습을 기억해내길 바래. 그럼 너도 너의 시간을 넘어 내가 있는 곳으로 올 수 있겠지? 난 언제나 이곳에서 널 기다리고 있어. 안녕. 너의 영원한 천사, 천시야. 현실을 창조한다는 것. 사람들은 보통 자기 의도와는 무관하게 늘 주어진 상황 속에 처해진다고 생각해.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건 생각과 감정, 그리고 행동뿐이라고 믿지. 실제로는 늘 펼쳐지는 삶들에 허둥지둥하기만 하는데 말이야. 하지만 사실 내 주위에 펼쳐진 모든 상황들은 오직 너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놀랍지 않니? 우리는 삶에 끌려다니기만 하는 피동적인 존재가 아니야. 누구나 자신의 현실을
자신의 뜻대로 창조하면서 살 수 있지. 오로지 네가 상상하는 대로 말이야. 돈이든 외모든 인간관계든 명예든 재산이든 그 무엇이든지. 말로는 이렇게 쉬운데 현실 속에선 왜 그렇게 어려운 거냐고? 창조가 일어나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도 결국 나 자신에게 있기 때문이야. 스스로 너의 상상력과 고정관념에 속박되어 있기 때문이지. 우리는 생각이 미치는 경계 너머를 절대 상상할 수 없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그동안 경험하고 생각해온 테두리 안에서만 일어날 뿐이거든. 그리고 그 테두리는 우리의 무의식에 고착화된 고정관념으로서 우리의 모든 시스템을 지배해. 아마 네가 새롭게 뭔가를 원할 때마다 그마저도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고 말 그대로 상상에만 그치는 경우가 허다할 거야. 그리고 상상이 실패로 돌아갈 때마다 삶에 대한 불만도 점점 늘어나겠지. 내가 있는 곳에선 머릿속에서 상상한 모든 것을 실제로 얻을 수 있어. 그런데 만약 그 상상 너머에 있는 것들까지도 창조가 가능하다면 어떨까? 사람들은 이런 내 말에 조금 황당한 표정을 짓곤 해. 하지만 이게 바로 현실 창조의 실제인걸? 진정한 현실 창조는 네가 제한된 상상력으로 무한한 창조성의 한계 극기를 멈추었을 때 그때 가능해지지. 그때서야 비로소 자신의 상상을 뛰어넘는 현실을 창조할 수 있게 돼. 그 방법이 이 책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 이 책은 네가 원하는 바를 창조하는 건 물론이고 그 이상의 결과를 가져다 줄 거야. 이건 단순히 나의 약속이 아니라 이 커다란 우주의 비밀이기 때문이야. 종종 사람들은 나에게 질문해. 그럼 천시아 씨는 대체 뭘 창조했다는 말입니까? 나는 웃으며 대답하곤 하지.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것 모두 다요. 창조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행위야. 그 범위는 아주 작은 것부터 아주 큰 것까지, 그리고 나와 직접 관계된 것부터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것까지 다양해. 사람들은 현실 창조라는 게 아주 특별한 일인 줄로 잘못 생각하고 있지만 창조는 사실 쉼없이 일어나고 있는 일상적인 과정이야. 우리는 늘 그 과정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스스로가 창조자라는 걸 까맣게 모르고 지내지. 창조란 게 별게 아닌데 말이야. 어떤 생각을 떠올리는 것도 창조이다. 생각의 창조. 약속을 잡거나 우연히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창조이다. 행위의 창조. 음식을 소화시켜 똥을 누는 것도 창조이다. 변화의 창조. 빈병을 멋진 꽃병으로 재탄생시키는 것도 창조이다. 용도의 창조. 친구와 말다툼을 하여 관계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도 창조이다. 관계의 창조. 이렇게 창조는 추상적인 차원에서부터 물질적인 차원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측면에서 매 순간 일어나고 있어. 없어 보이는 상태로부터 있어 보이는 상태로 현실이 변해가는 모든 과정을 포함하지. 방법이야 어찌 되었건 네가 원하는 것들이 네 손에 들어왔다면 그것도 창조라 부를 수 있는 거야. 난 피자가 먹고 싶을 때 친구들한테 전화를 해. 그리고 그들에게 피자 먹고 싶다고 말하지. 그럼 누군가는 내게 피자를 사줘. 맙소사, 내 앞에 피자가 생겼잖아. 여기서 돈을 누가 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낼 때도 있고 친구가 낼 때도 있지. 중요한 건 창조는
마치 이런 것과 같다는 거야. 나는 피자를 먹고 싶었고 결국 피자는 뿅 하고 나타났지. 그리고 우리는 피자를 즐겼어. 이러한 변화를 이끄는 주체가 나라면 그 모든 창조는 결국 나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어. 나는 먼저 네가 창조에 대해 좀 더 가볍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예수님처럼 죽은 자를 살리고 물을 포도주로 바꿔야만 박수받을 만한 창조가 아니라 이런 소소한 창조들도 창조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해. 생각을 열어놓으란 말이지. 네가 먼저 창조에 대해 쉽게 생각을 해야 그러한 창조가 실제로 일어날 수 있으니까. 어때? 이 정도 창조라면 해볼만 하겠지? 현실 창조란 게 말이야. 내가 그 모든 과정에 끼어들어서 온갖 조건과 변수와 과정을 일일이 확인하고 시시콜콜 참견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야. 혹시 지금 피자를 누가 와서 굽는지, 재료의 원산지가 어딘지, 토핑의 손질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등 모든 일에 다 참견하려는 건 아니지? 난 그저 피자가 먹고 싶고 내 앞에 피자가 생기면 되는 거라고. 창조는 우주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지 정해진 조리법에 따라 음식을 만드는 과정 같은 게 아니야. 창조의 조리법이 있다고 한들 아무도 모를 거야. 만약 신이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설명하려고 하면 네 머리는 곧 터져버리고 말걸? 우리는 그저 창조의 모든 재료를 어디선가 날라와서 우주의 방식대로 그것이 일어나게끔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 어렵게 생각하지 마. 네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마음 속의 제약부터 버리는 거. 그게 현실 창조의 방법을 배우기 전에 해야 할 일이야. 예를 들어 우산이 없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진다고 하자. 재수없게 비가 내리는 걸까? 그럴 때 운 좋게 우산을 구하거나 아니면 비가 잠깐 내리다 그쳐버리는 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의 전부일까? 아니야. 갑자기 매력적인 이성이 나타나서 우산을 같이 쓰자고 호의를 베풀 수도 있어. 혹은 하는 수 없이 비를 맞으며 걷다가 그 분위기 덕분에 문득 훌륭한 사업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도 있지. 상상을 보다 창의적으로 해봐. 얼마나 많은 새로운 경우의 수가 생겨날 수 있는지. 이제 창조라는 말이 좀 더 가깝게 와닿니? 너는 지금까지 이미 많은 것을 창조하면서 살아왔고 예상치 못한 행운도 적잖이 경험해왔어. 네 스스로 그걸 단지 우연으로 치부했을 뿐이야. 이 세상에 우연이라는 건 없어. 잠재된 상태로 머물러 있던 가능성이 우주의 법칙에 따라 현실 속의 모습을 잠시 드러내는 것일 뿐이야. 하지만 네가 원하던 현실이 창조된다고 해서 꼭 행복을 느끼게 되리라고는 장담할 수 없어. 아이러니하게도 원하는 현실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때때로 또 다른 결핍과 불만족에 처하기도 해. 그게 삶의 아이러니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해 줄게. 이 책을 사용하는 법. 이 책은 널 현실 창조자로서 깨어나게 해줄 안내서야. 최선을 다해서 모든 걸 자세하게 적어놨어. 네가 이런 거에 좀 약하다는 거 알아. 그래도 난 네가 포기하지 않았으면 해. 진심으로 네가 이 책을 통해 최대의 결과를 얻기를 바래. 그러려면 앞에서도 말했듯이 네가 모든 내용을 직접 실천하고 수시로 너의 내면을 점검해보는 과정이 필요해. 이 책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알아차림, 곧 관찰자적인 자세야. 우리는 대부분
자기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일에 익숙하지 않지. 그래서 자신의 문제점을 깨닫지 못하고 창조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지 못하기도 해. 내가 옆에서 하나하나 다 봐줄 수 있으면 좋으련만 지금은 그럴 수가 없으니 혼자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자. 혹시 이 이야기에 관심을 갖는 주변 사람들이 있다면 함께 해보는 것도 좋을 거야. 여러 사람들과 함께 실천 과정을 해나가면서 서로의 문제점을 보완해주면 더 빠른 변화를 체험할 수 있을 테니까. 다음은 이 책을 읽어가는 데 도움이 될 만한 팁들이야. 1. 나의 생각은 일단 내려놓으라. 생소한 개념들이 나오더라도 일단 판단하려 들지 말고 그저 새로운 정보들 중 하나로 여기면서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봐. 그것과 관련 있는 정보들은 나중에 너에게 시간이 주어졌을 때 얼마든지 추가로 더 찾아볼 수 있을 거야. 아마 꽤 재밌을걸? 2. 낡은 정보를 포맷하고 새로운 정보를 입력하라. 단락이 끝나는 몇 군데에 포맷하고 재입력하기라고 덧붙여 놓았어. 내 머릿속에 낡은 정보를 포맷하고 새로운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부분들인 셈이지. 내가 말했잖아. 네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고. 세상을 좀 더 새롭게 바라보기 위해서 그 내용을 반복해서 읽어봐. 분명 현실 창조에 꼭 필요한 기본 정보가 되어줄 테니까. 3. 실천과 검증으로써 이해를 구체화하라. 이 책의 내용이 현실 속에서 정말 이루어지는지를 스스로 검증해봐. 모든 것들이 정말 실제로 벌어지는지 네가 직접 확인해 봐야 하지 않겠어? 창조의 체험이 계속 일어나는지 혹은 한두 번에 그치고 마는지를 꼭 확인해 보도록 해. 머지않아 너도 내 말이 진짜라는 걸 느끼게 될 거야. 그리고 새롭게 배운 것과 경험한 것 사이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기록해 가면서 창조의 메커니즘을 좀 더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해봐. 필요하다면 일기로 기록해도 좋아. 오직 네가 경험한 것만이 진실한 너의 것이 될 수 있다고. 4. 현실 리딩 능력을 기르라. 현실 창조 과정의 중요한 메시지들은 현실 속에서 모종의 지표의 형태로 나타나 일종의 암호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지. 그건 사람일 수도, 사물일 수도, 상황일 수도 있어. 난 지표를 발견하는 힘을 현실 리딩 능력이라고 부르거든. 너도 그 능력을 터득해야 해. 최대한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직관을 사용해서 지표를 찾아냄으로써 이 현실 리딩 능력을 길러보도록 해. 그럼 전혀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될 거야. 5. 체험에 빠지지 말고 존재 상태를 체득하라. 이 책의 내용을 따라하다 보면 깜짝 놀랄 만한 성공이 일어나게 될 거야. 그렇다고 일시적인 기쁨에 도취해서 중심을 잃어서는 안 돼. 제로 상태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 현실 창조가 당연한 일상이 될 때까지 실천을 반복하고 또 그 결과를 거듭 증명해 봐야 해. 우주의 무한한 에너지를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상태는 미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거니까. 반복하고 증명하다 보면 어느 순간 문득 그 느낌을 알아차리게 될 거야. 그리고 그 순간은 온전히 제로가 되었을 때 찾아올 거야. 나아가 그런 느낌마저도 놓아버렸을 때 비로소 자기가 우주의 진정한 창조자로서 존재하게 될 수 있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책의 내용을 네 것으로 만들려면
생각이 아닌 직관을 동원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마. 우주의 시스템이라는 게 본래 초월적인 개념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니 가능한 직관을 이용해서 감을 통해서 느껴보도록 해봐. 그럼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 수 있을 거야. 건투를 빌어.